이제 한국 경찰이 어떤 얼굴 인식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나를 좀 살펴볼 건데요. 한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3D 얼굴 인식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인데 주로 이제 9대 수법 범죄라고 불리우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넣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게 애초에 법적 근거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고 또 DNA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존재가 하지만 DNA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정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DNA를 채취해서 국가가 보관을 했다가 철거민 또는 파업에 나선 노동자 이런 사회운동과 인권활동에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나 활동가들의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실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 사진이나 그 사람들의 구성조차도 실질적으로는 더 확정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냥 수법 원지에 입력된 것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머그샷을 그냥 찍는 것을 그대로 템플릿을 형성하는 얼굴인식 형판을 만드는데 바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보호장치나 이런 거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되고 남용되더라도 우리는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주변에 찍히기 전까지는. 근데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을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가가 얼굴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명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나마. 근데 지금 이 한국 경찰의 3D 얼굴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설령 이제 구속 피의자가 뭐 공소시효가 끝났다 뭐 그런다 하더라도 내 얼굴이 계속 보관돼 있고 이거를 얼굴인식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전 세계의 어떤 좀 현황이나 이런 거를 살펴볼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굴인식 기술이 계속 문제를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FBI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출입국 통제,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이민관리국에서 그들이 판단하기엔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히 더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한국 경찰은 그래도 지금 뭐 나름 강력 범죄 대상으로 하고 있대요. 이 경우에는 인권활동가는 이거가 문제다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대중적인 걸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범죄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런 범죄자 사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제출한 사진이나 이런 것까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말들이 있었고 또 로버트 윌리엄스 사건을 예로 들면 인종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얼굴인식 기술이 가져오는 정확도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여성과 남성을 봤을 때도 여성에 대해서는 오류율이 굉장히 컸고 백인, 흑인, 아시안 대상으로는 백인은 99%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기술도 흑인에 대해서는 막 70%, 80% 뚝뚝 떨어지고 흑인 여성이다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확도가 50%, 60%까지 떨어지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도 올해 1월 얼굴인식 기술을 열렬히 사용하던 디트로이트 경찰이 얼굴인식 결과를 근거로 누군가를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고한 사람이었던 거죠. 컴퓨터가 잘못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디트로이트 경찰이 말한 바에 의하면 실패율이 96%에 달했고 또 무려 사용한 70건 중에 68건이 흑인을 대상으로 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차별도 하면서 기술조차도 이제 차별적으로 활용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개발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떤 지점들을 더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이런 차별적인 논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얼굴인식 기술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가장 커다란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시를 시작으로 지방 도시들이 경찰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얼굴인식 기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들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있어요. 또 동시에 최근에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과 경찰 개혁 운동 그리고 어떤 각종 이슈들이 터지면서
아예 전 연방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이거를 발의하는 의원들도 있고 지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죠. 또 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도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감시 기술에 있어서 경찰에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 대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마저 얼굴 인식 기술은 위험함으로 경찰이나 이런 기관에게 제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빨리 이거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까지 하면서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기업들까지. 또 미국의 이러한 논의가 더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는 클리어뷰 사건이 있긴 해요. 클리어뷰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얼굴 인식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구글 검색 결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벤모 이런 미국에서 흥하는 앱들 그런 곳들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스크랩해와서 데이터베이스로 쓸 수 있도록 경찰이나 FBI 같은 법 집행기관에게 제공을 한 거죠. 경찰이 지나가던 CCTV에 찍힌 얼굴을 클리어뷰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 누군가 찍어서 올렸던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한 매칭 결과가 쫘라락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0억인가 3억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제공을 하던 기업인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수집당한 사람들, 정보 주체의 어떤 동의는 물론이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 기업들의 동의나 협조마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고소, 개인의 고소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시 말했듯이 얼굴 인식 기술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또 데이터베이스는 경찰 국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유치장을 거쳐간 사람들에 대해서 머그샷을 찍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이거를 각각의 지방 경찰들이 여기에 접근해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삼아서 얼굴 인식 기술을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처벌을 받은 사람 이외에 혐의 취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내 정보를 삭제해달라 라고 하면 판결에 의해서 삭제는 해줍니다. 그 정도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너네가 직접 무죄 받은 사람이나 넣을 만한 그게 아닌 사람들은 너네가 삭제하면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이유로 안 했다고 하는데요. 또 동시에 작년, 재작년부터 각 도시마다 지방경찰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얼굴인식 기술을 하는 것을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냥 일반적인 CCTV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 특정한 차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센터 삼아서 거기에 있는 CCTV를 포함해서 차에 설치된 CCTV 그리고 주변에 있는 CCTV 정보들을 한 곳에 받아서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으로 올렸어 하면 옆에 있는 경찰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이 검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시간 얼굴인식 테스트 자체가 엄청난 오류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최근에 판결이 난 게 있는데 에드브리치스라는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이 찍혔다고 이걸 관해서 인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영국의 그리고 평등법, 이퀄리티로 위반으로 소송을 했어요. 그랬다가 항소 끝에 경찰의 얼굴인식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법적 기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들을 검색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얼굴을 감지해서 비교하는 그런 절차를 돌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기 때문에 법을 마련해라.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이제 경찰의 3D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있고요. 근데 이 3D 얼굴 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9대 범죄를 대상이지만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매년 1차, 2차, 3차, 4차 용역 이런 걸 주면서 몇 억씩 투자를 하면서 끝내는 한 2024년쯤에는 실시간으로 얼굴 인식에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잡고 있어요. 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이 경우에는 이제 특정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언론에 따르면 뭐 테러리스트 이런 국제적으로 아예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나 한국에 의해서 출입국 금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남용될 수가 있겠죠. 활동가들이 계속 지켜보고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감독과 단속 이런 거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미국을 예시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이 이제 확산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타블렛 형태의 얼굴 인식 체온 감지 카메라를 마구마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한 구청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1항 3호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 경우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커다란 부분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무시무시한 조항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무려 개인정보보호법 3장부터 7장까지 싹 다 적용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아예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수집 절차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구청들이 설치한 게 단순한 출입 관리나 마찬가지예요. 도서관, 구청 청사 이런 데에 사람들이 오갈 때 이거를 설치하는데 그런 경우가 정말로 이제 긴급히 필요한 경우인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경우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체온계를 사용해도 충분한 것이고 일반적인 수기로 작성을 해도 충분한 것인데 어쨌든 감염병 확산을 빌미로 수많은 기술들이 도입되는 것처럼 얼굴인식 기술 또한 각광을 받으면서 도입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보시면 한국의 얼굴인식 기술이 점점 더 확산되고 들어오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갈래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위처럼 일종의 범죄자 또는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여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특정 뭐 인권 침해적인 기술을 당해도 쌀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중들이 인권활동가는 그렇게 보기 힘들겠지만 어떤 측면에선 그런 범죄자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이런 편의성과 공익을 커다란 목적으로 우리에게 더 도입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인식 기술 자체가 점점 더 확산되고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부가 디지털 뉴딜이다, DNA다 뭐다 해가지고 점점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관련 기업과 기술 그리고 비대면 기술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더 대처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전반적인 얼굴인식 기술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어떤 법안을 누군가는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의 편의성을 노리고 점점 더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술들이 우리의 편의성과 맞바꿔서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활동가로서도 각각 다들 이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오는 경우에도 이 스마트 시티라고 말해온 이 뼈대나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추적 또 이제 밀접 접촉자 추적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점점 더 감시 자체가 일반화되고 CCTV의 설치가 일반화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인권활동가는 이거를 단순히 편의가 있으니까 괜찮다. 특정한 공익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지점은 사실 이미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연구도 많고 언론도 대부분이 비판적이지 않은 굉장히 장밋빛 얘기만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